갖고 계세요. 네.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남편분이 그 가봉 대통령 대통령을 경호하시고. 와우. 네. 잠깐만. 그거 TV에 나온 적 있지 않나? 글쎄요. 아이고 알려줘도 되나 뭐.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죠. 아니, 여러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가셔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네, 오시기로 남편은 이제 하셨으니까. 휴가차. 꼭 같이 네. 오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다시 뵙고 그 싶네요. 덕분에 이제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분 네. 있어요. 우리 장상별님. 우리 이제 이한이. 네. 이한이랑 애기가 이한이야. 애기가 이한이. 이한이 너 있다? 이한이. 첫째는 시안이. 네, 근데 둘째는 이안이. 아니 이한인데 저기 아들인데 분홍색 옷에 머리까지 묶었어요. 남편 핑크지. 그래가지고 절대 또 여자같이 생긴 거야. 어머, 엄청 귀여운가 보네. 네. 귀여워. 근데 어디라고 도대체 남자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머리까지 묶어서. 근데 그랬는데 걸을 때 보니까 네. 남자 같더라고요. 씩씩했어. 그래서 역시 남자구나. 그래가지고 느꼈어. 이제 끝까지 또 러시아에서 오셨거든. 네. 이제 러시아에서 다른 데는 이제 저기 하는 데가 연락하는 데가 없고 우리 원선 씨하고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어디 입성하셨어요? 13, 14? 아니, 13개월이 근데 맞지. 우리 장선별님은 좀 안타까웠던 게 시즌 1부터 들으셨는데 아이고. 러시아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찬여몽을 특사로 보냈듯이 러시아에서 계시면서 와이프를 보내고 싶었는데 둘째를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기는 와야겠는데 너무나 이제 몸이 막 달았지. 그래서 요번에는 그날 딱 이제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기필코 그러니까 찬이 아궁하고 거의 마인드가 비슷하신 분이었어요. 오늘 기필코 남자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두 와이프가 분과 같이 왔어요. 네, 이제 식사를 받아가지고 애기랑. 막 오셨는데 오늘 기필코 하기 전에는 집에 가지 안 않겠다는 가. 그런 신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어떻겠어요? 막 찾아야지. 원래 없었어요 이거 물건이. 그냥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근데 마침 그 물건 파신 분이요. 물건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네. 이걸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정말 팔기 아까운데 네. 아이들이 어리니까 증여도 못하고 해서 양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 낼 거 싸게 던질 거예요. 운이 너무 좋았어요. 어차피 세금 낼 거 나라한테 세금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매수자한테 좋은 거 시킨다고. 거의 한 6개월 전 가격으로 네, 평당 한 500 정도 싸게 맞아요. 하셨어요. 그리고 액면가도 작았어요. 너무 이제 강남 입성을 그래서 정말 정말. 막차인데 첫차 같은 막차를 다시 타셨어요. 이제 이한이가 잘 시간이 됐는데 잠을 못 자고 조금 괴롭긴 했는데 차에서 가서 자서 집에 가서 또 뛰어댕긴다고. 네. 엄마 아빠 좋은 집 산 줄 알고. 엄청 애기가 우리 이한이가 튼실하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여자 같았는데 막 걷는데 근육이 있더라고 애기가. 그리고 우리 그날 오신 병 달님도 이게 꼭 이제 강배동에 입성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해드려서 지금 꼭 전화 달라고 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좀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다 한 분 한 분 기억을 하지만 자주 문을 두드리는 분한테 아무래도 근데 진짜 눈에 띄니까. 오늘도 내가 느낀 건데 네. 이제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이제 공장 때문에 충청도로 이렇게 차를 타고 얻었다 갔다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친구예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이제 한 어디야? 봉담인가? 저쪽 화성이에요. 공담? 네. 아니, 거기가 아니다. 그럼 그 복정 복정 쪽에 2억 얼마에 전세를 산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래서 내가 여기 쭉 있다가 아니, 형이 동생이랑 이것저것 하면서 부동산 아는 분들이 있는데 빌라도 뭐 선분양 같은 것도 많이 해주니까 미리 할 거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아, 빌라는 안 살 거래. 그러면 상가도 있는데 상가 해놓으면 어차피 무주택자라서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참.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너무 사실 애청자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민요삼총사분들이 제가 또 땜빵 PD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특별히 신경 써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2억 7천을 전세를 산다는 거예요. 융자도 없이 전세자금 대출 없이 다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약간 한 1억 정도가 있대. 한 1억 7천 정도를 대출 받으려고 한다 봐요. 맥스로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조금 안타까워서
한두 개 이렇게 하면 안타깝네. 좀 작은 평수지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님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사당에 뭐 우리 여사님이 추천하는 거 하나 있는데 한 2억 정도인데 물론 이제 복층으로 해갖고 18평 이런 거보단 작지만 사당 쪽이니까 괜찮다 했는데 그냥 좀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너 그래라 했는데 정말 귀 있어도 못 듣는다고. 그렇죠. 그게 딱 빤히 보이는데 나는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왜냐면 또 결국에는 애기 갖고 모아가면 아파트 또 강남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청약 넣을 거고. 근데 그때 되면 또 격차가 이제 확확 벌어지니까. 많이. 아까 우리 찬이 아버님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한 결과를 내고 있었지만 또 다른 시장을 보니까 나의 노력, 똑같은 노력으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너무 많다. 내가 쌓은 담 속에 나를 가두면 안 되고 이 객관적인 정보를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리고 아직도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이 두 가지 타입인데 신혼부부 첫집, 사실 자기들이 부동산에 입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5, 60대에 집을 쪼개거나 은퇴자금이나 추가자금이 생겨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걸 방송을 듣는 30대라면 뭔가 자기들이 꿈꾸는,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꿈꾸는 나의 집에 대한 걸 빨리 깨우시고, 왜냐면 지금은 고수라고 이거 삼성사님 하지만 우리 신흥여사님도 이상한 데다 사가지고 그렇죠. 자기 꿈을 위한 투자를 했다가 정말 꿈만 오지게 누리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짱님도 9천만 원 한번 바람 쓰는 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 바닥에 깔았지. 121호님 저분 PD만 말 많이 하신다고 옛날하고 바뀌었냐고. 저 요즘에 후배들이 많아서 땜빵 PD십니다. 땜빵 PD가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팟빵에는 우리 SS PD가 방송하는 게 올라있기 때문에 댓글 달고 하는 거 저희 10세가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빨리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빨리 깨져야 빨리 오더라고. 그냥 그때 제 어떤 정에도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 그래서 온 거예요. 자기만의 뭔가가 있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지금 강남 살고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이런 게 비전이 있고 했으면 안 왔을 건데 정말 관심이 너무 없어. 지난주에 투자하셨던 우리 원래 자기 그 시절 인연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 그래서 해야지. 시절 인연이 다 갖고 안 됐잖아. 다 하고 안 하신 분? 그건 이제 모자라니까 못했고. 그래서 조금 빨리 깨고 빨리 와서, 왜냐면 오늘부터 투자를 한 번 더 들으시잖아요. 조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오실수록 이렇게 이제 그 부담이 더 커지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원하시면 지금 오픈마인드인데 저희는 어느 애청자가 와도 다 드려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안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느 애청자가 오셔도 다 드릴 건데. 똑같이 오픈하고 똑같이 기회를 드리고 아닙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는 아니죠. 찾아서 만들어서라도 드리는데 다른 채널 갔다 다시 오십니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는. 마감 임박입니다. 조금 여건이 좋을 때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데 그 틈새에 또 항상 틈새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드릴 수 있는 저희 그 정도 안 요 얘기 해드려야 되겠다. 지금 기특이방통님이 신은연사 어제 성민 씨를 잘 처리해줬다는 거 이거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 이게 뭐죠? 요게 요번에 대출 주제하고 오늘은 주제하고 맞아요. 대출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양성별님께서 이제 저기서 성민 씨가 방금이 했는데 양성별님이라면 이름 다 말했네. 정성민님이라고 하셨어야죠. 자, 지우고 다시. 네네. 성별이. 이게 잔금 날짜가 8월 1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항상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드렸는데 우리 성민 씨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생애 최초 그 디딤돌 대출을 받으셨는데 당연히 여건이 되셨네. 네, 본인이 직접 받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관건한 부분이 있어요. 잔금 날짜는 8월 1일인데 이분이 만 30세가 돼야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8월 11일. 열흘 동안에 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 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8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아주 드라마틱해. 8월 11일 날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딴.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매도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8월 1일인데 열흘만 늦추자. 근데 이미 매도인은 어떻겠어요? 자금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늦춰질 수가 없어요. 잔금 날짜는 앞당길 수는 있어도 늦춰지는 거는 거의 계약 무단 사유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또 지인을 동원해서 잔금 1억을 일시적으로 빌려드리는 걸 이제 어떻게 땜빵식으로 맞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8월 1일 날 잔금은 치루되 대출을 8월 11일 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때 해야 돼. 그럼 열흘 동안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못 해. 그랬을 때 매도인한테 매도 서류는 받았지만 열흘 동안에 그 이전 등기를 못하는 상태로 있기에는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이제 대책으로는 가등기를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이 좀 들어가요. 가등기를 하려면. 그렇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저희 이제 황금배짱하고 우리 이제 재관장님하고 다 이제 머리를 맞대서 상의한 결과 그 가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매도인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용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네, 반드시 안전장치. 잔금 다 줬는데 네, 이전을 못하는 거야.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차이를 세상을 모르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신흥 여사님이 그 1억을 변동을 할 수 있게. 사실은 이제 모르잖아요, 우리 애청자분을. 근데 신흥 여사님이 보증을 서서 저의 어차피 대출이 11년 신흥 여사님의 신용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촬영증을 써드리기로 했습니다. 신흥 신용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 난관을 그렇게 극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 대출 자체에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알아보셨다면 그랬으면 잔금 날짜를 11일로 했겠죠. 아니 우리나라가 문제야. 만 30세가 뭐중에 그냥 30세면 30세지. 무엇이 중요해. 대출까지도. 그러니까 탁상이 항상 제일 대책. 많이 왜부터 대출해준대. 그냥 해줄 거면 해주는 거지. 만 30세부터 세대주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웃긴 게 세대 분리. 세대 분리. 그러니까 그거를 만 붙이고 안 붙이고야. 거기서도 그럼 못 받을 사람은 받지 말라 이 소리예요. 세대주는 그냥 될 수는 있는데 만 3세부터가 아니고 결혼 일찍 하면 당연히 세대주가 결혼 일찍 하면 결혼 안 한 미혼일 경우. 근데 주로 이제 은행권에서는 만 30세 이렇게 이상이 돼야 대출을 받아서 내가 대출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사람도 무서워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심지어 70이 넘어도 이제 건물을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 이자가 그 수익 월세 수익이 1,000만 원 나와. 그래도 안 해줘.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잘 풀렸네요. 잘 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민요 삼총사의 뭐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티로 어떤 경우라도 다 이제 대책을 세워드릴 수는 있는데 요번 이제 이런 케이스가 한번 생기면 한 번은 이제 경험이 더 쌓이는 거죠. 이 노하우가. 네, 디딤돌 대출을 저희가 또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번에 또 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디딤돌 대출이니 뭐 생애 뭐 무슨 대출이니 이런 네, 것들 좀 네. 옵션 붙은 애들 있잖아요. 네. 현행 금리보다 1% 정도 싼 네. 그런 대출들이 완전히 차주들을 오라가라 굉장히 갑질인가요? 너무 네. 자기들 돈도 아니면서.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요건이 된다고 해도 그 조건이 된다고 해도 대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돼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현실이에요. 실제로는. 네. 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 그 디딤돌 대출을 받고 일부는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섞어서 받아야 되는구나. 그거 못 믹스로. 받아. 그거 못 받아요. 그렇게 아예 안 돼요?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그럼 1순위고 다른 은행에서 2순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돼도 그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죠. 실제로. 그래서 요번에 이제 6월 첫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리셨잖아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세워라. 근데 이제 이 종합대책에서 그 8월 초에 나오죠, 저희가 대책이. 네. 그래서 조금 더 대출 규제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어쨌든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 대출 규제 뭐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안정책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그 시장에서 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 네.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를 달성할 수가 매수가 더 없어서 죽지. 일단 금리,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리는 네, 못 건드리겠죠? 동결할 확률이 되게 높다. 아. 한 7, 80% 이상. 그게 네. 더 근데 현실적일 것 같아. 그 담보대출을 네. 되게 웃긴 거래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상 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신규 물량에 대한 건데 신규 물량은 담보대출을 걸면 그럼 과연 안 나갈까?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 총액을 줄이는 방안이 대체 뭐냐 하는데 사실 아직도 그냥 뜬구름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들도 마땅한 답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일부 우리가 그 6.19 대책 때 나왔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의 DTI나 LTV를 기존 현행 지금 10%씩 낮췄잖아요. 거기만 또 추가로? 더 추가로 낮추지 않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아, 신규 매수하려고 한 사람? 네, 노무현 정권 때 거래가 많은 지역만 딱 뽑아놓은 거잖아요. 6.19 대책 때 이미 그 지역들을. 노무현 정권 때가 이미 LTV를 40%까지 낮췄었는데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뉘앙스로는 그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더 낮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그거 말고는 조금 그럼 또 낮추면 50%? 50에 40. 그렇죠. 50에 40. 50에 40 정도 낮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 영향이 있고 엄청나게 지금 거래가 이제 있지. 워낙에 늘 말했잖아요. 시장이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춤을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한 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번에 방송에 한 방. 네. 안 나가서 그렇지 빨리빨리 이제 업로드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건데 딱 지금 재건축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이유 없어요. 재건축이 재건축 이슈죠. 이주 수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요가 너무 명확한 수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 실수요만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되는데 그렇죠. 시장을 못 움직여. 이 투기 수요가 더 강력한 이주 수요가 이건 실수요잖아요. 네.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금액은 이제 안 내려간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주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매매로 안 돌아서고 그냥 전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한 방이 얘기했잖아요. 그 1+1만 없애면 된다고. 재건축 1+1. 왜 1조합원 1주택만 주면 돼요. 그것도 댓글에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것만 주면 그냥 게임 끝이야. 투기 과열지구 해버리면 또. 그러면은 네, 저번 이게 질량도 안 이익이 되는. 없어, 이익이. 거기다가 지금 초과이익 한수제 하면 이걸 누가 하겠냐고. 그렇죠. 돈도 안 벌었는데 돈을 걷어가. 그러니까 손해만 보는 거야, 그거 하는 순간. 근데 이미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버리고요. 얼어버려요. 문제는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재건축이 전부 다인데 서초구의 반은 사업시행인가를 아직도 득하지 않은 구역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초구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가 64개 지구예요. 강남구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가 22개 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초구는 잠원지구나 뭐 신반포 이런 한시 이런 데들이 단지들이 작기 때문에 64개 지구거든요. 아, 좀 쫄랑쫄랑. 강남구는 한양이니 현대니 어디 뭐 그 미상이 다 단지들이 좀 커요. 그래서 22개 지구지만 거의 세대수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강남구도 거의 3분의 2는 아직 추진을 안 했어요. 사업시행인가까지. 그러면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해서 1+1을 만약에 그 개정을 한 거를 완화를 준 거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맞으면 거래량이 줄기는 하겠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조금 그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재건축 그 투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망설일 거예요. 네, 근데 못하죠. 왜냐면 저는 금액 자체가 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거 1+1을 안 한다면 진짜 않아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우리가 강력해 그건 정말. 이 반포 중 3단지가 옛날에 지금 반포 자이가 그게 1억 3천짜리가 18억 했던 이유는 걔가 전용이 16평짜리였어요.
근데 대지 지분이 25평이야. 그래서 42평을 무상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42평 값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반영이 돼서 그 1억 3천짜리가 18억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지분이- 12평짜리인데 지분이 왜냐면 옛날에는 저층이야. 저층이어서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줬어. 그러니까 5층짜리고 공간거리가 넓다 보니까 네. 땅이 그게 다 주변 것까지 다 이렇게. 지금 그런 지분은 현재도 한 이수주차로 바로 앞에 반포주공 2단지가요. 네. 전용이 32평인데 지분이 29평이에요. 네. 그래서 5층짜리잖아. 그 애들이 26억, 29억을 가는 게 35%. 이미 아파트 두 개가 해당 그게 사례. 값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주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아. 난리 나지. 가격이 확 그냥 확 떨어지지. 떨어지지. 이미 그 두 개 값을 어, 다 반영해서. 반영을 해서 그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네.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는 막 20% 이러면 너무 하니까 우리는 조금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약간 좀 주변이긴 하지만 강남이기도 한 그런 이제 우리 방배동에 그리고 할 수 네.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이 반포는 이 한신유차 이번에 이제 네. 그냥 나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현재 매매되는 게 16억 8천이에요. 33평형이 16억 8천인데 그러면 16억 8천에 사면 지금 일반 뭐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했을 때 18억 정도 본다고 하면 주가 다 주고 사는 거잖아요. 취득세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왜 팔리냐? 왜냐면 강남에 지금 이렇게 1순위로 청약 넣어도 1순위가 내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수요로 막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동호수도 좋은 거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이러기 때문에 16억 8천 꽉 찬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20억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미엄까지. 그래서 왜냐면- 아직도 여력이 있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그 네. 삼성레미안하고 자기가 네, 네. 한단지 자기가 20억 다 넘었잖아. 네, 이미 그 시세인데 네. 당연히 그 시세까지 네.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 여기 전세가 뭐 4억 5천 5억밖에 안 나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지금 분양권 거의 이제 분양권을 사는 거죠. 좀 있으면 그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2, 3억은 기본적으로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라도 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일반 수요자들은 10억 넘는 돈을 쥐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주 수요가 2만 세대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 왜냐면 강력하죠. 우리가 2006년도에 4분기 때 난리가 났던 이유가 네. 잠실에 2만 세대가 이주하는 통에 난리가 났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또 2만 세대가 안 그래도 지금 이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붓죠. 네, 기름을. 아주 막 어마어마한 기름통들이 그냥 다가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쏟아 부어도 아까 말씀하신 제관장님 말씀하신 그 대책을 쓰지 않는 한은 약발이 안 받아요. DTI, LTV 조금 뭐 필살기 같은 거네. 네. 결국에 정부에서 하지만 그거 근데 하면 그렇게 여러 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진퇴 양난일 거예요. 투기 가열지구보다는 그게 나아요. 예. 왜냐하면 1+1은 약간 고급 위에 이제 소득이 높은 이제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예. 이제 좀 움츠러들 수 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괜찮아.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건 아니야. 왕민대를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투기 가열지구는 그건 조금 위험한 거야. 다 태우는 거죠. 그러면 그럼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아예 그래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정말 실수자고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이런 사람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이 네. 못 파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제가 방송에 기름을 부을 수는 없지만 네. 30분이 더 있어 돼서 아유, 오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했던 거라 좀 빨리 간다. 요거 마지막 질문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어떤 질문인가요? 질문이 광배동 가로정비 사업 아하. 했는데 아직 이게 나도 아직 이름이 입에 잘 안 붙는 이름인데. 가로수비 정비 사업. 이게 지금 이제 아직 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추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애청자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을 해드려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면 어.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렇죠. 우리끼리 조용히 해야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손잡고 오셔서 얘기해야 돼. 얘기를 해야지 네, 네. 지금
지금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아니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그냥 이제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 이제 오셔서 네. 이제 잘 네, 그렇죠. 네, 오셔서 아이콘 요거는 이제 오셔서 듣는 네, 걸로 네. 우리 이거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냥 네. 가로 사업 이렇게 해줘. 약간 가로 약간 사업. 시크릿.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이거 원래- 해야 또 애청자들이 또 깜짝 놀라면 수익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습니다. 와서 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상당히 뭐 앞으로는 동네에서도 가로주택 시크릿하게 정비 사업으로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배동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 단지나 뭐 다가구 이런 빌라 단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봐요. 앞으로 미래에는. 네. 근데 이제 어느 단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약간 시크릿하니까 그거는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을 우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찬이 여러분이 지금 아마 열심히 가고 계실 텐데 네. 좀 피곤하실 텐데 네. 과한 부탁드렸던 거 아닌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표정을 도착해서 보세요. 표정을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근데 이제 또 다른 경험하시고 SRT도 이렇게 기차에 앉으시면 진짜 네. 피로가 다 몰려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건강 유념하시고 찬이 어머니, 네. 찬이 아버님 가면 네. 좋은 거 좀 챙겨주세요. 네네. 짠! 아유,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왜 이렇게 시간을 빨리 가는 걸까? 아니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네. 어. 자, 그래서 네. 오늘 마무리는 아까 진강장님이 말씀하신 1+1이 8월 대책으로 나오기 좀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그렇다고 또 투기관을 지고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강하게 하면 갑자기 또 그렇죠. 바꿔질 수도 네. 있으니까 경기가 너무 나쁘기 네. 때문에 못해.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 말아야 할 최악의 등패를 봤다 네. 라는 느낌으로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은 배짱님이 마무리 한번 배짱 있게. 한번. 하나로 오늘 태워 와봐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배짱은 있지요. 네. 왜냐면 이제 뱃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짱이 뱃살이 있습니다. 어떤데? 오늘 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안 나왔는데 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헛배 부른 거지, 헛배 부른 거. 헛배 부른 거 맞아요. 너무 진짜 배고파. 지금 배가 가스 차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월전시 애청자 가족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규제책에 이렇게 민감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어느 정권 때나 규제책이든 완화책이든 부양책이든 다 있었는데 자, 그 와중에도 돈을 버실 분은 버셨고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은 못 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 먹기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자, 마음 먹고 월전신문을 먼저 두드리시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차피 저희는 아낌없이 주는 월전십 세 미녀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되는 8월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담 느끼면서 기대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그렇죠. 그러려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네. 그쵸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다음에는 찬이아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저 자리는 네. 열려있는 자리니까 네. 저녁 시간대 상당히 필요해서 왔다가 네. 꼭 시간이 되면 잠깐 게스트. 네네 그리고 좀 부담되시면 네. 큰 선글라스를 늘 네. 상비에 계시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네. 월드십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마지막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우리 헬리장님 들어와 계셨네. 오랜만이시다. 분리장이 어디 갔대? 너무 바쁘셔가지고. 헬리장이 얼굴을 뵐 수가 없네. 네, 오픈 스튜디오 맞습니다. 다음에 뵈요. 안녕. 네네네. 공연에 오늘 다들 삼계탕 드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초복이구나. 삼계탕 먹는 날 삼계탕 집에 줄 서면 너무 힘들다. 아직 뭘 오늘 삼계탕 드셨어요? 네. 저희 줄 섰다가 보리밥집으로 넘어갔잖아요. 아이고. 저는 처음부터 줄을 안 쓰고 그냥 그 보쌈으로 먹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도 보쌈 먹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에 봬요. 우리 떼파피디님 뭐 드셨어요? 점심? 돈가스.